망신을 준다. 그리고 탄핵 발의는 의미했고 탄핵관을 처리를 해서 직무정지 현직 검사들 직무정지를 시키고 공소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수사도 하던 이재명을 향한 수사도 좀 지장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목적으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을 한다. 그 발리까지 했고 법사위에서의 청문회 이야기로 지난 한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또 검찰 조직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검사들은 일제히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고 또 특히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울산지검에서 엄조 추태의 문제를 탄핵 사유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을 처음 거론한 성윤을 비롯해서 서영교, 최강욱 민주당 전현직 기원을 고소를 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청반도 재차의 입장문을 내서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위한 이런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검사들이 이플러스 검찰 내부 통신망에 거울 올려서 상당히 크게 반발을 했죠. 그게 지난주의 주였는데 지난주 후반부부터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는 뉘앙스입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은 좀 주춤하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탄핵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4명 탄핵에 대해서는 여풍 또 풍이지만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무슨 재판을 좀 연결한다거나 이게 급한 게 아니다. 당장 이재명의 정치적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 탄핵으로 급하게 태세 전환을 하는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을 지금 더 탄핵 전국을 조성을 해서 조기에 퇴진시키고 본인들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이 대권을 잡으면 이제 모든 것이 이재명의 사법 위기는 사라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급하게 최세 전환을 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계속 전해드린 이재명의 2가지 재판 때문입니다. 대북 송금도 지금 기소가 됐고 지난주에 저번에 이하 영에 이어서 김성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대북 송금도 큰 사법 위기의 한 축이 됐지만 그것은 조금 시간이 있는 문제고 지금 당장 이재명 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은 2개의 재판이고 하나는 위전 교사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특히 공기권법 위반 사건은 이미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9월 6일 얼마 남았죠. 거기에 결심이 됩니다. 결심이 되면은 구경이 선고가 되고 한 달 후 10월 초에는 1심이 나오죠. 모든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 중에서 처음으로 1심이 나오는데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놓을 것은 지금 자명한 일이다. 그렇게들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이 10월 초에 나오면은 이게 선거법이 원래 심 6개월 심 3심 각 3개월인데 1심을 2년 동안 걸었기 때문에 2심 3심은 규정대로 3개월 월 3개월에 끝나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저 지금은 김명수 법원 체제가 거의 끝나고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곳곳에 이렇게 포진시켰던 그 판사들 간부 판사들이 조교 보적 있는 판사들이 좀 물러나가기도 하고 저 대법관도 지금 막 교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법원의 기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심 3심을 규정대로 3개월 지키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은 10월 초 심은 내년 1월 초 30은 내년 4월 초 3개월을 다 지켜도 그렇죠. 이것을 조금씩 답당기면 한 3월경에도 이 3월경에도 내년 보이 들어갈 무렵에 이재명의 대법은 확정 판결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지 시간대로 한 8, 9개월 남은 셈인데 이재명이 이것도 상당히 놓여질 거라고 해서 기대는 했겠지만 이게 선거법이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빨라지니까 본인도 이 탄핵 국면을 빨리빨리 조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다시 당대표직에 연임을 하고 나서
공격적으로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자락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검사 탄핵보다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관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탄핵 국민을 조성을 하고 있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국회의 청원이 130만 명이 돌파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해서 김건희 여사와 김건 여사의 모친 추현순 씨를 버릇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 여러 현안과 연결된 사람들 29명 정인 신청을 했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청래에 있는 법사위에서 정청래 제가 일전에 전해드릴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전쟁 기지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정청래의 법사위에서 정인 신청을 하고 또 정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지난 주말에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또 소등을 벌이고 했죠. 이거 실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이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열린 장애 집회입니다. 장애 집회가 노골적으로 탄핵 국면에 들어가는 스타트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실상 어제 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두 사람들이 이른바 최상명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는 번, 국민대에 이런 것을 개최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또 좌파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그 행사를 열었죠. 이 행사에서 최상명 특검법 관련 집회였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박찬대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지금 이재명이 없는 사이에 대표 큰한 대행까지 맡고 있죠. 이 박찬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 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야당 패널들이 TV 토론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정식으로 원하지도 않겠는데 무슨 탄핵 조성이나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탄핵 역풍을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대표 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 단행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 대표 황운하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급하죠. 빨리 탄핵 정국이 조성돼야 돼 자기가 살아남죠.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한 것을 보니 탄핵 열차의 가속도가 붙어 탄핵 이야기를 더합니다. 조국당이 하나도 조국도 마찬가지 전이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특하던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종북 청양의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탄핵이 조기 대신이 하는 말이 공연불에 거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버려라. 이렇게 요새 대통령을 급박합니다. 어제 집회에 이재명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제 탄핵 정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돌리려고 하느니 이재명도 참석을 해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피켓을 들고 최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투타 피켓을 들고 막 구호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구속 같은 것을 이재명이 1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고 벌금 100만 이상 나오면은 물론 위정교사도 있지만 일단 선거법안 가지고 그리면 모든 것은 잃고 민주당도 434억 원 굽고 보조원 받은 것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벌써 행동에 착수를 한 겁니다. 이걸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신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해서 두 가지가 위험합니다. 이 뭐냐면 하나는 탄핵을 하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국민의 힘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탄핵 명분 거래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명분 거래를 오히려 파진영에 막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대통령 배우자의 국중 개입 논란 무슨 댓글팀 운용 요런 조성 요런 법무부 장관이 그런 팀을 운영했다.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게 근거가 없이 막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는 받아먹기 딱 좋은 모욕감이 있죠. 봐라 영부인이 국정 개배던다. 법무부 장관이 댓글 등으로 운영을 해 영부인도 또 댓글 등으로 운영을 해 이거는 구피문란이 그러면서 탄핵 중국에게